혹시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관계에서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하고 좀 답답했던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날까? 반복되는 관계의 무의식, 이걸 토대로 그 답을 좀 찾아가 보려 합니다. 네, 좋은 자료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연애 패턴 분석, 이걸 넘어서요. 우리 마음 깊은 곳,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고 있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운명이다 혹은 정말 강렬하게 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네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감정적인 숙제 같은 걸 반복하려는 무의식의 강력한 시도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료에도 나오지만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오래 안 것처럼 익숙한 느낌. 네, 바로 그거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편안함이 아니라 어쩌면 익숙한 상처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 개념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깊어요. 반복 강박이요? 네, 과거의 미해결된 감정, 특히 좀 상처받았던 경험을 현재 관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재현하려는 경향이죠.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정서적으로 좀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좀 냉담한 파트너에게 반복적으로 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은 뭐랄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같은 어찌 보면 헛된 희망으로 과거를 치유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또 상처받고. 네, 안타깝게도 결과는 반복되는 좌절과 상처인 경우가 많죠. 듣고 보니 참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 또 이런 사람일까? 아니,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 끌림의 정체는 과거의 어떤 중요한 인물,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그런 관계에서 느꼈던 익숙한 감정 패턴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끌림의 이면에는 단순히 과거의 감정 기억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 감정 거래 방식 같은 게 작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감정 거래 방식이요? 그거 뭔가요? 예를 들면 나는 아주 많이 노력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혹은 사랑은 원래 좀 불안하고 애태워야 진짜다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들이요. 네네. 이런 믿음들이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딱 끌리게 만들고 결국 비슷한 관계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는 나는 다정하고 안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현상도 설명이 되네요. 와, 이건 정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그 무의식의 설계도를 그냥 따라가는 것에 가깝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사람 보는 눈이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를 이런 선택으로 이끄는 내 안의 무의식적 패턴은 대체 뭘까?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뭘까요? 자료에서도 역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네, 맞아요. 자기를 아는 것.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 나는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가? 또, 내 관계는 보통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에 반복적으로 남는 그 씁쓸한 감정은 뭐고, 그 감정 혹시 아주 오래전부터 좀 익숙했던 건 아닌가? 이런 거요.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에 좀 솔직하게 답하면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반복에서 이해로 그리고 변화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죠. 이해와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강렬한 끌림에만 의존하는 관계 맺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의식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끌림이 아닌 선택이라.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끌림이 막 강렬하게 느껴지는 대신에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가치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상호 존중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감 아니면 따뜻한 소통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연습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익숙한 감정적 롤러코스터가 없으니까요. 그 자극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깊은 사랑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와, 결국 반복되는 관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관계가 거울이라는 말이 새삼 확 와닿는데요. 네,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반복의 사슬을 끊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게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관계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익숙한 패턴 뒤에는 어떤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만약 그 강렬한 끌림 대신 여러분의 가치에 기반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다음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